설거지할 때, 운전할 때 듣는 고품격 토크쇼 서른톡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남의 여자를, 남의 가정을 내가 정복했다는 그 짜릿한 승리감이 저를 미친 듯이 흥분시키더군요. 속으로 내 남편은 이런 기분 못 느끼게 해주지? 비웃으며 더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게다가 제 밑에서 얼굴을 붉히고 있는 그녀를 보면 20년 전 국민학교 때 그 수줍던 단발머리 짝사랑 소녀가 겹쳐 보입니다. 그 순진했던 첫사랑 소녀가 이제는 농익은 유부녀가 되어 남편이 아닌 다른 수컷을 받아들이며 쾌락에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는 게 진짜 변태 같지만 그게 그렇게 꼴릿할 수가 없습니다. 순수를 타락시키는 맛이 할까요? 집에 있는 마누라는 침대에서 시체처럼 굳은 통나무 그 자체인데 이 친구는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받아주고 허리를 감아옵니다. 속궁합이라는 게 진짜 무섭습니다. 닿는 살결 하나하나가 전기가 통하듯 짜릿하더군요. 상간자들은 뇌가 고장나버려 자신이 가해자인 게 분명함에도 자기 방어 기제와 자기 최면을 통하여 자신이 피해자라고 굳게 믿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덕분에 불륜 피해자 카페나 법률 상담 카페에 글을 썼다가 다채로운 욕을 먹고 사라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오늘 사연도 그런 이야기인데요. 결말이 심심해서 잊고 살다가 최근에 이 사람이 쓴 글을 찾게 되어 사연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프 점수 부탁드리고 지금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0대 초반 경기도 성남에 살고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남자 아이디 배신자 처단입니다. 닉네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믿었던 도끼의 발등이 찍힌다는 게 이런 건가 싶어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으로 글을 씁니다. 제가 젊은 시절 몸 갈아가며 현장에서 일하다가 이번에 결국 탈이 났습니다. 무거운 자재를 옮기다가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더니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병원 갔더니 허리 디스크가 터졌답니다. 급하게 시술받고 입원을 했는데 혼자 몸을 가누기가 너무 힘듭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고역이고 물 한 모금 떠마시는 것도 지옥입니다.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자식들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큰아들 놈은 벌써 30이 다 되어가는 직장인이고 둘째 딸내미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뭐 대단한 효도를 바란 것도 아닙니다. 아비가 다쳐서 병원에 있으니 와서 며칠만 좀 수발 좀 들어다오. 이게 부모로서 그렇게 큰 부탁입니까?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가관입니다. 큰 놈은 회사 바빠서 못 가요. 간병인 쓰세요. 돈 없으면 보내드릴게. 이러고 툭 끊어버리고 딸녀는 한술 더 뜹니다. 아빠, 우리 남남 아니야? 엄마한테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아빠 노릇하려고 해? 왜 우리한테 연락해? 짜증나게 하손이 떨려서. 타자가 잘 안 쳐지네요. 네. 저 이혼했습니다. 12년 됐습니다. 애들은 전처가 키웠습니다. 하지만 저 할 도리 다 했습니다. 양육비 한 달에 120만 원씩 제 월급 쪼개서 꼬박꼬박 보냈습니다. 애들 대학 들어갈 때 등록금 절반은 제가 부담했습니다. 면접 교섭 한 달에 한 번씩 보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애들이 머리 굵어지고 사춘기 오면서 아빠 보기 싫다. 친구랑 약속 있다. 핑계 댈 때도 저는 명절마다 생일마다 용돈 챙겨주고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를 투명 인간 취급을 합니까? 이건 100% 전처가 애들한테 제 욕을 하고 세뇌시킨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제 핏줄들이 아비가 병상에 누워 있다는데 이렇게 냉혈한처럼 굴 수가 있습니까? 얘가 지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돈 벌어다 준 기계 취급을 하는 건지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내 돈 받아먹고 커서 이제 와서 배신을 때리는 이 상황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전처가 아이들과 저 사이를 이간질하고 천륜을 끊게 만든 것 같은데 이거 전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법적인 고소를 할 수 없습니까? 그리고 자식놈들한테 들어간 돈 반환 소송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법 잘 아시는 회원님들 제발 도와주십시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밤잠을 설치다 들어와 보니 댓글이 많이 달렸네요. 위로는커녕 저를 비난하는 분들이 계셔서 참 씁쓸합니다. 그 중에서 이미숙 회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더군요. 아무리 이혼했어도
아이들이 아빠를 아예 안 보려고 하는 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신뢰가 안 된다면 이혼 사유를 말해줄 수 있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억울하게 이혼당했습니다. 전처의 지독한 의부증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결혼 생활 내내 사람을 숨 막히게 했습니다. 제가 현장직이다 보니 회식도 잦고 사람 만나는 게 일인데 늦게 들어오면 누구랑 있었냐? 여자가 있었냐? 아주 사람 피를 말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단이 났습니다. 전처가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해서 저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걸었고 동시에 이혼 소송까지 진행했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차서 대응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니 내가 떳떳한데 판사가 알아주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게 죄라면 죄입니다. 결국 소송에서 패소했고 위자료 물어주고 쫓겨나듯 이혼했습니다. 하지만 회원님들, 법원 판결이 100% 진실은 아닙니다. 그때 우리 부부 사이는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냉기가 흘렀고 대화는 단절된 지 오래였습니다. 부부 관계도 몇 년간 없었고 사실상 남남이나 다름없는 쇼인도 부부였다는 말입니다. 남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집에 들어가도 반겨주는 사람 없고 아내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 외로움이 얼마나 뼈에 사무치는지. 물론 제가 100%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책임을 저한테만 돌리고 저를 파렴치한 인간으로 몰아서 내쫓은 전처의 그 독한 행동은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립니다. 전처는 그 소송 결과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저를 바람난 쓰레기 아빠로 낙인 찍어 세뇌를 시킨 겁니다. 정말 억울해서 미치겠습니다. 이미 파탄난 가정이었는데 저 혼자만의 잘못으로 이렇게 비참한 노후를 맞이해야 합니까? 제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미숙 회원님이 상황이 좀 이상하다며 자세한 내막을 물어보셔서 오해를 풀고자 글을 씁니다. 제가 상간 소송에서 졌다고 하니 다들 제가 무슨 대단한 바람이라도 피운 줄 아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건은 12년 전 초등학교 동창회에 나갔을 때 시작됐습니다. 오랜만에 옛 친구들 만나니 얼마나 반갑습니까? 거기서 우연히 여자 동창 하나를 다시 만났습니다. 어릴 때 코 흘리던 그 친구가 곱게 늙어서 나왔더군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친구도 사는 게 팍팍하고 저도 집구석이 지옥 같으니 서로 말이 참 잘 통했습니다. 동창회 끝나고 이야 반갑다. 밥이나 한번 먹자.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친구랑 가끔 만나서 점심 먹고 저녁에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세상 사는 이야기 나눈 게 전부입니다. 제 답답한 속사정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저한테는 유일한 숨구멍 같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전처라는 사람은 남녀 사이에 친구가 어디 있냐며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더군요. 제가 맹세코 말하지만 우리는 육체적인 관계를 목적으로 만난 게 아닙니다. 정서적인 교감이랄까요? 40년 지기 친구한테 느끼는 편안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전처가 뒤를 밟았는지 흥신소를 썼는지 밥 먹고 술 마시는 사진을 찍어서 법원에 제출하고 이게 불륜이다라고 거품을 물더군요. 판사도 그렇습니다. 남녀가 밥 좀 먹고 술 좀 마셨다고 가정을 파탄낸 유책 배우자라니요. 이게 대한민국 법의 현실입니다. 남자한테 너무 불리해요. 그저 밥 몇 끼, 술 몇 잔,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빌미로 저를 알거지로 만들고 자식들까지 뺏어간 겁니다. 제 억울함, 이제 좀 이해가 가십니까? 댓글 보니까 이미숙님 포함해서 몇몇 분들이 계속 꼬투리를 잡으시네요. 말 안 하시는 게 있는 것 같네요. 판사가 바보도 아니고 남자 여자 둘이서 단순히 밥 먹고 술 마신 걸로 상간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설프게 거짓말하셔서 여기 계신 분들 열받게 하지 마세요. 처음 듣는 욕을 코스 요리로 먹게 되실 거예요. 이러시는데 아니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둘이서 술 마시다 보면 분위기 타고 취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친구나 저나 그날따라 술이 좀 과했습니다. 몸도 못 가눌 정도로 취했는데 어떻게 각자 집에 갑니까? 그래서 쉬었다. 가자. 술 좀 깨고 가자 해서 모텔 몇 번 들어간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맹세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술에 취해서 잠만 자고 나왔습니다. 손만 잡고 잤다는 말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전처가 모텔 들어가는 CCTV랑 카드 내역을 들이밀면서 잤네, 안 잤네 따지는데 제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합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해도 안 믿어주는 그 여자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모텔 갔다고 다 불륜입니까? 사람이 피곤하면 쉬었다 갈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를 죄인 취급하는 게 말이 됩니까? 진짜 속 터져서 못 해먹겠네요. 억울하게 이혼당했다며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고 하소연하던 60대 배신자 처단님은 결국 회원님들의 집요하고 예리한 질문에 모텔은 갔지만 잠만 잤다는 희대의 명언을 남기고 글삭티 하셨는데요. 이분이 억울하다 하도 노래를 부르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구글링을 좀 해봤습니다. 이메일 주소랑 아이디가 참 독특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4년 전, 그러니까 이혼하기 2년 전, 한창 가정 파탄 나기 직전에 이분이 다음 카페와 사이트에 썼던 글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 불꽃남자입니다. 가입하고 눈팅만 하다가 지금 제 가슴이 너무 벅차오르고 또 한편으로는 터질 것 같이 답답해서 누군가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어 용기 내어 글을 써봅니다. 제 나이 40 후반. 다들 그렇듯 사는 게 참 팍팍하고 집구석에 들어가면 아내 잔소리에 아이들 뒷바라지에 제 인생은 없고 껍데기만 남은 기분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쯤이었습니다. 우연히 국민학교 동창회에 나가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20년 만에 제 어릴 적 짝사랑, 그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20년이나 지났으니 세월의 풍파에 변했을 거라 생각했고 만나도 그저 무덤덤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 친구는 여전히 그때 그 얼굴, 그 고운 미소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더군요. 그녀가 어머 너 영영이 맞지? 하나도 안 변했다. 하며 웃어주는데 거짓말처럼 제 심장이 20대 때처럼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죽어있던 제 심장에 다시 피가 도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자연스럽게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도 가정이 있고 그 친구도 남편과 아이가 있는 유부녀니까요. 그래서 처음 1년 동안은 동창회 다른 친구들 서너 명과 함께 2달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졌습니다. 여럿이서 밥 먹고 술 한잔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유일한 숨구멍이었습니다. 비록 친구들 틈에 섞여 있었지만 제 눈에는 오직 그녀만 보였습니다. 그러다 하늘이 도운 건지 아니면 얄궂은 운명의 장난인 건지 사건은 딱 4달 전에 일어났습니다. 원래 달은 친구 한 명까지 셋이서 보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당일에 그 친구가 급한 집안 사정이 생겼다며 못 나오게 된 겁니다. 취소할까 하다가 이미 약속 장소 근처였고 너무 아쉬워서 그냥 우리 둘이라도 밥이나 먹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20년 만에 처음으로 오직 단둘이서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친구들 틈에 있을 땐 몰랐는데 단둘이 있으니 대화가 얼마나 잘 통하던지요. 제 답답한 속사정,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집사람에게 말하면 돈이나 더 벌어와라고 핀잔들을 이야기들을 그녀는 정말 힘들었겠다. 내가 고생이 많다며 따뜻한 눈빛으로 다 들어주더군요. 그날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영혼의 단짝이구나. 그날 이후로 우리는 암묵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둘만의 만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압니다. 둘 다 가정이 있는 유부남, 유부녀라는 거요. 그래서 아직 손 한 번 제대로 못 잡았고 그 이상의 관계로 진전은 안 되고 있습니다. 서로 선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 중입니다.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가끔 술 한잔하며 서로의 인생을 위로해주는 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회원님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미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삽니다. 달력에 표시해둔 그 날짜만 보면 설레서 잠이 안 옵니다. 그녀도 저와 같은 마음일까요? 저번에 헤어질 때 너랑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라고 하던데
그게 저를 남자로 느낀다는 신호일까요? 집에 들어가 아내 얼굴을 보면 죄책감이 들다가도 방에 누우면 그녀의 얼굴이 천장에 아른거려 미치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안고 싶은데 현실의 벽이 너무 높네요. 이 늦바람이, 이 애틋한 마음이 과연 죄가 될까요? 저 좀 도와주십시오. 마음이 터질 것 같습니다. 불꽃남자입니다. 한 달 만에 글을 씁니다. 집에 들어가는 게 지옥 같습니다. 어제도 야근하고 피곤한 몸 이끌고 들어갔는데 아내는 거실 소파에 누워서 왔어? 한마디가 끝이더군요. 밥은 먹었냐는 말은커녕 양말 뒤집어 벗어놨다고 잔소리에 이번 달 생활비 모자란다고 한숨 푹푹 쉬는데 목 늘어난 티셔츠 입고 바가지 긁는 그 여자를 보고 있자니 정말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다릅니다. 만날 때마다 저한테 화사하게 웃어주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더군요. 남편이란 작자는 낚시에 미쳐서 주말마다 밖으로 돌고 집에서는 그 고운 사람을 투명 인간 취급한답니다. 술 한 잔 기울이는데 그 친구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너무 외롭다, 우울해서 약까지 먹는다고 하는데 제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렇게 사랑스러운 여자가 왜 그런 대접을 받고 살아야 합니까? 그 남편 놈은 복에 겨운 줄도 모르고 방치하는데 솔직한 심정으로는 당장이라도 그 집구석에서 데리고 나오고 싶습니다. 제 아내는 저를 돈 벌어오는 기계 취급하지만 그 친구는 저를 남자로 봐주는데 남의 아내를 탐내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미친 듯이 빼앗고 싶습니다. 제가 데려와서 보란 듯이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돌아버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 불꽃남자입니다. 어제 드디어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그 남편이란 작자가 또 주말 낚시를 핑계로 집을 비웠고 그녀는 아이들을 처가에 보내고 저를 부르더군요. 하늘이 주신 기회다 싶어 달려갔습니다. 술 한 잔 기울이며 제가 먼저 용기 내어 고백했습니다. 너를 그 지옥에서 구해주고 싶다. 사랑한다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눈물을 펑펑 쏟으며 사실 자기도 어릴 때부터 저를 좋아했었다고, 저를 기다렸다고 하네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날 밤 우리는 드디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와, 정말 이게 천국이구나 싶었습니다. 아내와의 의무적인 관계와는 차원이 다른 영혼이 통하는 진정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늦게 찾아온 사랑인 만큼 정말 이쁘게 조심스럽게 잘 만나보겠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회님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다들 즐거운 밤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어제 월급날이라 집에 들어갔더니 마누라는 무릎 나온 추리닝 입고 앉아서 돈 들어왔어. 이번 달 카드값 메꿔야 하는데 모자라네라며 한숨부터 쉬더군요. 그 푸석푸석한 얼굴 보고 있자니 밥맛이 뚝 떨어져서 바로 나왔습니다. 저런 여자랑 어떻게 살았는지 제 자신이 불쌍합니다. 바로 백화점 달려가서 그녀를 위해 큰맘 먹고 목걸이 하나 질렀습니다. 할부로 긁고 마누라한테는 차 수리비라고 뻥쳤네요. 그 저녁에 그녀 몰래 불러내서 선물 걸어주니 눈물을 글썽이는데 여자는 역시 꾸미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로 직행했습니다. 와, 진짜 우리 마누라는 통나무인데 이 친구는 반응부터 다릅니다.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밤새 불태웠습니다. 속궁합이라는 게 진짜 있나 봅니다. 아침에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리더군요. 이게 사는 맛 아니겠습니까? 집에 있는 마누라 생각하면 답답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놈입니다. 다들 뜨거운 밤 보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불꽃남자입니다.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 다들 뜨거우셨습니까? 전 어제 제 인생 최고의 밤을 보냈습니다. 집구석에 있는 마누라는 무릎 나온 추리닝 입고 앉아서 돈 타령만 해대는데 쳐다만 봐도 서던 것도 죽더군요. 비위상에서 바로 나와 백화점으로 달려가 그녀 줄 목걸이 하나 질렀습니다. 마누라한테는 차 수리비라고 구라 좀 쳤죠. 뭐 어떻습니까? 남자가 능력되면 쓰는 거죠. 저녁에 그녀를 몰래 불러내 목걸이를 걸어주는데 그 하얀 목덜미를 보니 참을 수가 없어서 바로 모텔로 직행했습니다.
침대 위에서 그녀를 안는데, 와, 이게 진짜 사람 미치게 하는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여자의 법적인 남편이란 작자는 낚시터에서 추위에 떨고 있을 텐데, 그 남자의 아내는 지금 따뜻한 방에서 제 밑에 깔려 헐떡이고 있다는 그 배덕감. 남의 여자를, 남의 가정을 내가 정복했다는 그 짜릿한 승리감이 저를 미친 듯이 흥분시키더군요. 속으로 내 남편은 이런 기분 못 느끼게 해주지? 비웃으며 더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게다가 제 밑에서 얼굴을 붉히고 있는 그녀를 보면 20년 전 국민학교 때 그 수줍던 단발머리 짝사랑 소녀가 겹쳐 보입니다. 그 순진했던 첫사랑 소녀가 이제는 농익은 유부녀가 되어 남편이 아닌 다른 수컷을 받아들이며 쾌락에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는 게, 진짜 변태 같지만 그게 그렇게 꼴릿할 수가 없습니다. 순수를 타락시키는 맛이 할까요? 집에 있는 마누라는 침대에서 시체처럼 굳은 통나무 그 자체인데, 이 친구는 제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다 받아주고 허리를 감아옵니다. 속궁합이라는 게 진짜 무섭습니다. 닿는 살결 하나하나가 전기가 통하듯 짜릿하더군요. 밤새도록 20대 때처럼 짐승같이 뒹굴었습니다. 남의 떡이 더 크고 맛있다는 말, 틀린 말 하나 없습니다. 이 맛을 알아버려서 이제 답답한 집으로 어떻게 돌아가나 싶습니다. 또 만나고 싶네요. 정말 찐사랑을 너무 늦게 되찾은 게 너무 아쉽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팬님들, 불꽃남자입니다. 벌써 그녀와 재회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기념일이라 핑계대고 호텔 잡았는데, 와, 문 여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디서 준비했는지 속살이 다 비치는 붉은색 란제리만 입고 저를 기다리는데, 그 수줍던 동창생이 맞나 싶을 정도로 요염하게 유혹하는데 진짜 눈 돌아가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 이번에 마이너스 통장 좀 뚫어서 꽤 무리해서 브랜드 금반지 하나 장만했습니다. 집에 있는 마누라 알면 거품 물고 쓰러지겠지만 내 여자 기 살려주는 게 남자 아니겠습니까? 단지 끼워주니 그 친구 아이처럼 펑펑 울면서 제 품에 안기더군요.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사람 자기밖에 없어. 하는데 그 눈물 보니 이 대출이자 따위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그녀를 품에 안고 밤새 뒹구는데 집구석에선 돈 버는 기계 취급받던 제가 여기선 왕 대접받네요. 이게 진짜 사는 맛이죠. 인생 뭐 있습니까? 즐기면서 사는 게 남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불꽃남자입니다. 지금 손이 떨려서 타자가 잘 안 쳐지네요. 방금 그녀에게서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에 소장이 날아왔답니다. 남편이란 작자가 그거 보고 눈이 뒤집혀서 집안 다 때려 부수고 난리가 나서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도망쳐 나왔답니다. 와, 진짜 소름 돋습니다. 집에서 밥이나 하던 여자가 제 뒤를 캐고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니 저를 감쪽같이 속이고 뒤통수를 치네요.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서 지가 얻는 게 뭡니까? 진짜 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으면 조용히 덮었어야지.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일단 그녀가 밖에서 떨고 있다니 가서 달래줘야겠습니다. 그 와중에 제 와이프란 여자는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악을 쓰면서 달려들어 제 목덜미를 다 핥혀놨습니다. 피가 철철 나는데 이거 진단서 끊어서 폭행죄로 고소 가능합니까? 남편 얼굴에 손대는 여자, 콩밥 좀 먹이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불꽃남자입니다. 결국 그녀와 손잡고 변호사 사무실 다녀왔습니다. 소장에 첨부된 증거들을 보니 기가 차더군요. 제 핸드폰 패턴을 몰래 풀어서 카톡 대화를 캡처하고 통화 녹음까지 들여서 제출했더군요. 변호사님 말씀이 이것도 엄연한 사생활 침해고 불법 수집 증거라 역고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정 지키겠다는 여자가 남편 뒤를 캐고 범죄를 저지릅니까? 저는 이 부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형사 고소까지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남편 고마운 거 모르고 맨날 돈돈거리던 여편네하고 지 아빠 소 달 보듯이 쳐다보던 자식 섹스들도 고생 좀 하라고 생활비 끊었습니다. 고생 좀 해봐라. 지금은 집 나와서 회사 근처에 작은 원룸 하나 얻어 그녀와 살림을 합쳤습니다. 좁고 불편하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합니다.
힘들 때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게 진짜 부부 아니겠습니까? 법적인 종이 쪼가리가 무슨 소용인가 싶습니다. 우리는 불륜이 아니라 먼 길을 돌아 이제야 제 짝을 만난 운명이라고 확신합니다. 비록 시작은 험난하지만 이 시련이 우리 사랑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끝까지 싸워서 우리 사랑 지켜내겠습니다. 오랜만에 글씁니다. 불꽃남자입니다. 결국 소송은 졌습니다. 법이 그렇다니 돈 물어주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자 남편이란 놈, 완전 정신병자 의처증 환자입니다. 판결문 들고 제 회사 로비까지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고 갔습니다. 이번에 진급 심사 기간인데 진짜 회사 망신 다 시키고 확 한 대 쳐버리려다가 겨우 참았습니다. 진짜 스토커로 고소하고 싶네요. 제 전처라는 여자도 똑같습니다. 그 판결문 복사해서 시골 계신 제 부모님 댁까지 찾아가서 드러눕고 난리를 쳤답니다. 다행히 부모님은 제 사정 아시고 제 편 들어주셔서 문전박대하셨다는데 연로하신 분들 충격받게 뭐 하는 짓인지 진짜 독하고 천박하기 짝이 없습니다. 애새끼들도 문제입니다. 지 어미가 오냐오냐 키워서 그런지 아주 싸가지가 없습니다. 아비가 연락해도 받지도 않고 누굴 닮아 저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 사람 그녀는 아이들 뺏기고 보고 싶어서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웁니다. 그 착한 사람이 말라가는 걸 보니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였습니까? 서로 사랑해서 같이 살겠다는데 왜 이렇게 사방에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불꽃남자입니다. 1년 만에 글을 쓰네요. 결국 다니던 회사는 사직서 냈습니다. 그 여자 남편이란 작자 진짜 지독하더군요. 이미 판결 났고 돈 물어주면 그만인데 뭐가 그리 분하고 억울한지 또 회사 로비에 와서 제 이름 부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통에 더 이상 얼굴 들고 다니기가 힘들어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사람 망신 주는 것도 유분수지. 진짜 법만 아니면 한 대 쳤습니다. 지금 저나 그녀나 둘 다 각자의 배우자와 이혼 소송 진행 중입니다. 진흙탕 싸움이 길어지니 피가 마르는 기분입니다. 솔직히 요즘은 경제적으로도 쪼들리고 상황이 힘들다 보니 그녀도 많이 지쳐 보이고 예민해져서 사소한 걸로 언성을 높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제는 처음으로 크게 싸우고 서로 울기만 했네요. 하지만 회원님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련은 우리가 진짜 부부가 되기 위해 겪어야 할, 곧 지나갈 풍파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무너질 수 없습니다. 최대한 감정 죽이고 이성적으로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다. 제 사랑을 더러운 불륜이라 손가락질하고 비판하실 분들은 그냥 조용히 나가주십시오. 지금은 따뜻한 위로와 현실적인 조언 한마디가 절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 불꽃남자입니다. 드디어 지옥 갔던 이혼 소송이 끝났습니다. 전처 그 사람, 진짜 독종 중에 독종이더군요.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저를 벗겨먹으려고 악을 쓰는데, 질려버려서 그냥 제 명의로 된 아파트 넘겨주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나왔습니다. 피땀 흘려 마련한 집이지만 더 이상 그 사람과 엮이기 싫어 제 자유와 맞바꿨다고 생각하려 합니다. 그래도 자식들은 눈에 밟혀서 양육비는 월 120만 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당장 저도 빈털터리에 살 길이 막막하지만 저쪽 남편 놈이나 제 전처처럼 감정적으로 개싸움 만들기 싫어서 제가 최대한 양보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했습니다. 그게 가장이자 아빠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니까요. 이제 새 직장도 구했고 그녀와 함께 살 제대로 된 집도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녀도 상처뿐인 영광이네요. 평생 전업주부였다고 기여도 인정 못 받아서 재산분할도 거의 못 받고 쫓겨나듯 나왔습니다. 요즘 죄책감 때문인지 우울해하며 밤마다 우는데 그 모습 볼 때마다 지켜주지 못한 제 자신이 한심해 가슴이 찢어집니다. 기분 전환이라도 좀 시켜줄 겸 조금 무리해서라도 다음 주에 일본 여행이나 다녀오려 합니다.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푹 쉬다 오면 좀 나아질지요. 가진 건 없지만 서로 의지하며 다시 바닥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저희의 새 출발. 비난보다는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불꽃남자입니다.
살아보니 여자는 정말 고쳐 쓰는 게 아니고 믿을 짐승이 아니란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 난리를 치고 이혼해서 겨우 합쳤는데 자칫 산지 2년 만에 지옥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 젊은 애들이 말하는 퐁퐁남인가 봅니다. 월급 타면 전처한테 양육비로 120만 원 쑥 빠져나가고 생활비 쪼들리는데 이 여자는 같이 살기 시작하니 완전 딴판이 되었습니다. 연애할 땐 그 풍부한 감수성이 매력적이었고 재미있었는데 현실로 닥치니 그냥 정신병 같습니다. 뭐만 하면 울고 서운해하고 우울해하고 받아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사람 피를 말리는 감정 소모가 너무 심합니다. 참다 못해 저도 살고 싶어서 어제 팩트 좀 꽂으며 몇 마디 쏘아붙였더니 아주 눈 뒤집고 발광을 하더군요. 그런 표정 처음 봤습니다. 소름이 돋더군요. 진작 이런 여자인 줄 알았으면 제가 그 고생해서 전처랑 싸우고 나왔겠습니까? 완전히 사기당한 기분이고 제가 속은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스트레스고 숨이 막히네요. 다들 여자 조심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불꽃남자입니다. 오랜만에 글을 쓰는데 좋은 소식이 아니라 참 씁쓸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 이 여자랑 정리하려고 합니다. 도저히 못 해 먹겠습니다. 그동안 돈 문제로도 참 많이 싸웠습니다. 주제 파악 못 하고 펑펑 써대는 꼴 보면서 정이 뚝 떨어졌는데 더 미치겠는 건 사람 숨통을 조이는 의부증과 집착입니다. 제가 요즘 사는 게 너무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주말에 등산 동호회를 하나 들었습니다. 산 타고 막걸리 한잔하면서 스트레스 좀 풀겠다는데 거기서 또 여자 만나는 거 아니냐? 누구랑 갔냐? 아주 사람을 들들 볶습니다. 아니, 본인이 뒤가 구르니까 남도 그런 줄 아는 건지 진짜 정신병 걸릴 것 같습니다. 정작 의심받아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닌데 말입니다. 솔직히 지금 제 경제 사정이 바닥입니다. 양육비 주고 나면 남는 것도 없어서 집에서 놀지 말고 나가서 돈이라도 벌라고 떠밀어서 동네 대형 마트 시식 알바를 보냈습니다. 처음엔 다리 아프다, 창피하다 징징대더니 요새는 나갈 때마다 수상합니다. 라면 판촉 행사하러 가는데 입술에 쥐 잡아먹은 듯 립스틱을 쳐바르고 짧은 치마에 살색 스타킹까지 신고 나답니다. 일하러 가는 여자가 그렇게 꾸밀 이유가 있습니까? 느낌이 딱 쎄하더군요. 남자 촉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어제 쉬는 날이라 모자 푹 눌러쓰고 마스크 끼고 몰래 그 여자 일하는 마트로 갔습니다. 기둥 뒤에 숨어서 지켜보는데 가관이더군요. 라면, 시식, 코너 옆에 물건, 진열하는 젊은 직원 놈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아들벌이나 될 법한 새파란 놈한테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몸을 베베 꼬면서 콧소리를 내고 있더군요. 제가 14년 전 동창회에서 보고 반했던 그 눈웃음, 그걸 그 어린 놈한테 날리고 있었습니다. 물건 정리하는 척하면서 그 놈 팔뚝을 슬쩍슬쩍 터치하고 그 놈이 무슨 농담을 하니까 자지러지게 웃으면서 어깨를 치는데 와,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손님들한테는 퉁명스럽게 굴면서 그 젊은 놈한테는 간이랑 쓸개라도 빼줄 것처럼 구는데 딱 봐도 견적 나오더군요. 저게 바람이 아니면 뭡니까? 제가 저런 여우짓에 홀려서 멀쩡한 가정 깨고 나왔다는 게 천추의 한입니다. 집에 와서 따지려다가 더러워서 말도 안 섞고 나왔습니다. 진짜 어디서 저런 골빈 년을 주워와서 제 인생을 이렇게 시궁창으로 만들었는지 전처는 적어도 밖에서 저렇게 꼬리치고 다니진 않았습니다. 이제야 전처가 얼마나 조신하고 괜찮은 여자였는지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미 늦었지만 조만간 이 더러운 관계 정리하고 방 뺄 생각입니다. 다들 여자 조심하십시오. 화려한 꽃일수록 독이 있다는 거 제가 몸소 체험하고 알려드립니다. 제 인생은 이제 완전히 조진 것 같습니다. 해당 아이디로는 다음 카페에 더 이상 글이 쓰여지지 않았는데요. 네이버 지식인의 비슷한 내용을 검색을 하니 또 딱 걸렸습니다. 글을 쓴 순서가 약간 뒤죽박죽이긴 한데 수정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지식인에 올라간 내용 순서대로 글을 씁니다. 정황상 두 번째 글이 가장 최신 글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질문을 하나 올립니다. 현재 이혼을 하고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는데요. 돈이 너무 없어서 미치겠습니다. 이혼하면서 불합리하게 재산 분할을 당해서 월세를 살고 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드는 돈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주기로 한 양육비를 줄일 방법이 있습니까? 요즘 회사가 어려워져서 경제적으로 바닥입니다. 전처에게 최대한 이성적으로 사정 설명하고 좀 줄여보자고 했더니 그 독종이 아주 전화통에 대고 발광을 하더군요. 말이 안 통하는 여자입니다. 더 미치겠는 건 지금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당장 카드값 메꾸기도 벅찬데 친구들은 다 간다며 일본 여행 보내달라고 며칠째 징징거립니다. 현실 감각이 없는 건지 뇌가 없는 건지 솔직히 말해서 살림 알뜰하게 하고 묵묵히 내조하던 전처가 차라리 괜찮은 여자였나 싶은 생각까지 듭니다.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네요. 진짜 하루하루가 후회의 연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안성에 살고 있는 60대 남자. 닉네임 복수다짐입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라 쥐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저는 17년 전 전처와 이혼을 했습니다. 당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비 된 도리로서 자식들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당시 제 명의로 되어 있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전처와 아이들이 살 수 있게 넘겨주었고 지난 10년 동안 제 월급을 쪼개어 매달 120만 원씩 단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양육비를 보냈습니다. 제 생활비 줄여가며 컵라면으로 끼니 때울 때도 아이들 통장에 돈 들어가는 날짜는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철저한 무관심과 배신뿐이더군요. 몇 년 전 제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허리 디스크가 터져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상에 누워 꼼짝도 못하고 있을 때 아이들에게 연락을 했지만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래, 애들이 바쁘겠지. 엄마 눈치가 보이겠지 하며 멍청하게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가 코로나에 심하게 걸려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까지 실려가고 격리 기간 내내 혼자 방구석에서 죽다 살아났을 때도 자식들은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 나는 이 놈들에게 아버지가 아니라 그저 돈 나오는 기계였구나. 더 기가 막힌 건 며칠 전 건너 들은 소식입니다. 제 첫째 아들놈이 작년에 결혼을 했다더군요. 세상에, 아비인 제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핏줄인 저한테 청첩장은커녕 결혼한다는 말 한마디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전처와 작당을 하고 저를 철저히 배제시킨 겁니다. 남들 다 가는 자식, 결혼식에 혼주석은커녕 하객으로도 참석 못한 이 비참한 심정.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를 겁니다. 인생이 너무 허무합니다. 인간이라는 동물은 결국 배신을 하는 짐승인가 봅니다. 아무리 남남이 된 부부라지만 제 피를 이어받은 자식들까지 저를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과거에 증여했던 아파트, 그리고 그동안 지급했던 양육비에 대해 보상을 받거나 부모를 부양하지 않고 인륜을 저버린 이 괘씸한 자식들에게 부양료 청구 소송이나 기타 법적인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습니까? 단돈 10원이라도 받아내서 그들이 저에게 준 상처만큼 돌려주고 싶습니다. 법 잘 아시는 회원님들의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혹시 제가 이혼을 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 남편한테 제가 위자료를 2천만 원 정도 지급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17년 전에 보낸 건데 이걸 근거로 여자한테 구상권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뭐하고 사는지 찾아봤는데요. 이 남자 저 남자 짧게 만나면서 걸레처럼 살고 있는 거 보니까 돈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전부는 아니더라도 몇백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인생이 조져졌음에도 끝까지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글쓴이의 정신 상태가 매우 인상 깊은 사연이었습니다. 바람난 인간들 보면 진심으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꼴을 본 적이 없는데요. 바람을 피우는 것도 남 탓, 자기 인생 말아먹은 것도 남 탓, 외로운 것도 남 탓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조금씩 말아먹는데요. 이번 편의 주인공 상간남 역시 그 인연의 욕정을 못 참아 결국 이혼당하고 자식들 버리고 이 꼴을 당했음에도 자식들 괘씸한 것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니 잔소리 해봐야 의미 없네요. 글쓴이는 유병장수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프 점수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서른톡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